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무고한 자의 눈물을 거두고 법망을 피해간 범죄자를 베는 단죄의 칼이다. 기업은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한다. 다나카씨, 이 땅을 파실 생각이 정녕 없으십니까? 이 집은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얼마를 줘도 안 팔아요. 눈뜨고 코베어가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선 때때로 강압적인 수단을 쓸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미망인 주제에 피바닥에서 후회하게 해줄 테다. 매출을 늘리려면 이러는 수밖에 없어. 욕망의 눈이 멀어 몇 명을 죽이는 거냐. 썩어빠진 범죄자 같으니 죄를 범해 얻는 이익 따윈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원인이 될 뿐. 그런 범죄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 회사 매출만 늘리지 말고 본인 몸도 쭉쭉 늘려봐요. 어떤가? 등신대로 태어나지 않은 걸 지옥에서 후회하게 해주지.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내 사무소에는 사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시게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아니, 장로님 아니십니까? 어쩐 일이신지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이분은 예로부터 장로님이나 불리는 빈민촌의 유명인이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 은인이기도 한 분이다. 그러자 장로님이 나직하게 내뱉은 한마디는, 그게 말이다, 우리가 신세를 졌던 하마야가 화재로 없어졌단다. 예? 그 말을 듣고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하마야는 빈민촌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 숙박업소다. 이주인 가문이 참살되고 내가 빈민촌에 몸을 숨겼을 때 하마야는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죄송한데 샤워만 하고 가도 될까요? 돈은 곧 들어올 예정인데. 그럼 얼마든지 쓰시게. 돈은 우리가 파산하기 전까지만 주면 되니까. 길바닥 생활을 하던 내게 기꺼이 샤워장을 빌려주신 하마야 사장님은 내 평생의 은인이다. 사장님과 사모님은요, 무사하신가요? 아니, 둘 다 살아남지 못했다네. 그렇군요. 장로님의 대답을 듣고 나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장로님의 말에 따르면 하마야는 전소했으며 16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한다. 보시다시피 싹 다 타버렸어요. 낡은 목조건물이라. 화재의 자세한 원인은 모르신다는 거군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설비 노후화로 인한 화재 사고로 단정지었다. 하지만 정말 사고였다면 장로님이 날 찾아왔을 리가 없다. 제 사무소를 찾아오셨다는 건 이 사건에 뭔가 내막이 있는 거군요. 그래, 경찰은 사고라고 단정지었네만 이 사건은 방화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네. 역시 그렇다면 상심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었다. 사건의 진상을 간파한 것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하마의 숙박객들이었다. 이 기둥! 불탄 모양새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웬 천조간가 했더니 휘발유를 적신 수건이었구만. 빈민촌은 다양한 사람이 흘러들어오는 곳. 다시 말해 인재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는 소방관이나 위험물 처리반 등 일본의 전성기를 겪어온 전문가들도 있었다. 조사하느라 수고 많았네. 뒤는 나한테 맡기게나. 부탁하네.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놈에게 복수해주게. 하마야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힘으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다. 장로님은 손에 쥔 정보망을 동원해 범인을 쫓았고, 이놈이로구나. 뒤에서 흉계를 꾸민 범인이. 조사 끝에 화재 사건의 내막을 파고드는 데 성공했다. 사건을 꾸민 것은 아마누가일 리조트 사장인 토쿠마사란 남자였다. 어떻습니까? 딴 데선 이 가격에 절대 못 파십니다. 토쿠마사는 그 땅을 손에 넣고자 하마야 사장님에게 교섭을 시도했다. 그의 목적은 빈민촌의 부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호텔을 세우는 것이었다. 입지 조건은 더할 나위 없군. 역세권인데다 편의점에 마트까지 있으니까요. 그 예정지 한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하마야였다. 일본에선 치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빈민촌도 외국인들 기준에선 안전한 축에 속했다. 이 정도면 치안 좋은데? 우리나라 빈민가에 비하면 이 정도야 양반이지. 그렇다 보니 물가가 싼 빈민촌에서 숙박하는 여행객도 많았다. 도쿠마사는 그런 배낭 여행자들의 수요와 여기가 외국인한테 그렇게 인기라지? 대형 호텔을 세우면 아주 딱이겠어. 다시 발걸음하게 될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도쿠마사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자가 있었으니 이곳은 빈민촌에 뼈를 묻은 사람들의 안식처요. 난 절대 팔지 않겠어. 바로 하마야의 사장님이었다.
하마야의 이용객은 오랫동안 빈민촌에서 살아온 나이든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연금으로 방구하기도 힘든데 어디서 이 가격에 묵을 수 있겠어? 누가 아니래? 하마야 사장님께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 그는 알고 있었다. 하마야가 없어진다면 그들은 갈 곳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하마야는 토쿠마사가 호텔 일정지로 눈독들였던 부지 한가운데 위치했다. 다른 데는 매수가 다 끝난 마당에 그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래서야 리조트 개발은 물 건너가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야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어야 했던 것이다. 애같은 토쿠마사는 자신이 자금을 대는 대부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채무자 중에 써먹을 만한 놈 좀 있나? 그럼요. 말 잘 듣는 노예야 아주 많죠. 한 놈 빌려주게. 쓸 데가 생겼거든. 그리고 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채무자를 손에 넣었다. 그 목적은 하마야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 안 하면 꼼짝없이 원형어 선행이야. 그건 싫어. 채무자에게 하마야의 불을 지르도록 시킨 것이었다. 하마야는 세워진 지 60년이 넘은 낡은 목조 건물이었고 야! 불이야! 119! 얼른 119 불러! 불길은 눈 깜짝할 새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다. 거기다 숙박객들은 빈민촌에 뿌리 박은 고령자들 뿐. 최구가 정신 똑바로 차려! 도망 안 가면 죽어! 2층 이상에 묵었던 숙박객들은 제때 도망치지 못했다. 하마야 사장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곤도 씨, 도망쳐요. 요새 씨도 얼른. 전 괜찮으니까 사장님부터 도망치세요! 숙박객을 지키다가 결국 불길에 휩싸여 명을 달리했다. 그 결과 건물은 소실됐고 사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친구가 왜 이렇게 끔찍하게 가야 한단 말인가? 장로님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빈민촌 묘지에 묻었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뒤 장로님께서 내게 깊숙이 머리를 숙이셨다. 시게요! 부디 그들의 한을 풀어주게라! 장로님, 고개를 드세요. 하마야는 빈민촌 사람들의 짐이나 마찬가지였네. 많은 사람을 주위와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었단 말일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하마의 신세를 졌던 만큼 잘 알고 있다. 그 따스함은 빈민촌 사람들에게 구원이나 다름없었단 걸. 다음 순간 장로님이 귀신 같은 얼굴로 말했다. 추악한 욕망에 눈이 멀어 우리 모두의 짐을, 우리의 은혜를 불태우다니. 그런 놈이 소중한 우리 마을을 들쑤시는 꼴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인가? 놈은 법정에 대타를 세우고 처벌을 피해갈 걸세. 그놈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이렇게 부탁하겠네. 하야미의 원수를 갚아주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빈민촌을 지켜봐온 이른바 전우였다. 그런 친구를 억울하게 빼앗긴 슬픔과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이 통곡을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예, 장로님,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고문 소믈리에 된 자로서 어찌 이를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육의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들을 화염지옥에 떨어뜨린 그 죄, 해금할 때가 됐군.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일컬어진 화염 고문의 진화형을, 정 리조트를 개발하길 원한다면 어디 실컷 해보라지. 지옥의 밑바닥에서 말이다. 장로님은 토쿠마사가 머무는 별장의 위치를 일러주셨다. 선생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선생님의 은인이라고 하셨죠? 그래,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난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절망에 빠진 내게 사람의 온정을 가르쳐주신 분들이야. 내가 빈민촌에 흘러들어갔을 때 나는 옷 한 벌만 달랑 걸친 빈털터리 상태였다. 사정이 좋지 않을 땐 여기서 묵겨라. 돈은 없어도 상관없네. 예?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 사장한테 내가 얘기해두지. 그런 내게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곳이 바로 하마야였다. 사장님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내게 사람의 온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그래도 될까요? 자넨 아직 한창 끌 때잖아. 인스턴트만 먹으면 못 써요. 두 분은 나를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셨다. 물론 길거리 생활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재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군요. 일하는 데에 사사로운 정을 끼워 넣을 생각은 없어. 어디까지나 장로님과 희생자들의 한을 푸는 데 전념한다. 이윽고 별장에 도착한 우리는
경멸스럽게 그지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왜 이러세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경찰이 그 사건을 사고로 처리한 이상 이제 대타는 필요 없네. 대화를 듣고 추측하건대 표적이 된 남자가 방화 실행범인 듯했다. 난 낭비를 몹시 싫어하거든. 네 역할은 끝났어. 적지 않은 빚을 대신 탕감해줬으면 죽음으로라도 내게 즐거움을 줘야지. 안 그런가? 사람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가지고 놀다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 실행범은 하마야 화재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살려둬야만 한다. 이봐 쓰레기, 네 역할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자, 이제 죽을 시간이에요. 그래도 악당치곤 제법 장수한 편이네요. 누구냐? 네게 마땅한 심판을 내린 염라대왕의 사자다.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라도 지옥으로 가주시죠. 무슨 소린지 턱 모르겠군. 이시바! 도크마사가 초조함을 감출 생각도 않고 별장 안의 인물에게 외쳤고, 곧 덩치가 크고 아둔해 보이는 남자가 튀어나왔다. 사장님? 왜 불러요? 또 누구 죽이라고요? 재밌자가 들어오네. 어서 처리하게. 또라고 말한 걸 보니 아무래도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닌 듯했다. 이봐, 이놈이 그렇게 강한가? 어리석은 질문이군. 아무렴 강하고 말고 본 실력을 내면 아무도 이길 수 없지. 평소 같았으면 적당히 놀아주고 말았겠지만 도크마사, 발언은 신중히 하는 게 좋아. 아쉽게도 지금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뭐야?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 냄새나는 입 다무시지. 불쾌하거든. 이런 덜 떨어지는 놈을 상대해줄 기분이 아니란 소리다. 다부진 체격과 힘이 장기인 듯했지만 내겐 아무 의미 없었다. 방해하지 말고 꺼져! 급소를 찌르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구의 고막, 반구리관이 한 번에 망가졌으니 2, 3일은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다. 시간 낭비는 잊지 말까. 자,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신다. 남은 건 타깃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뿐. 도크마사를 잡은 뒤 나는 채무자에게 말했다. 경찰에 자수해라. 지금 당장. 예? 자신에게 화살이 향할 거라곤 예상 못했는지 놈은 허를 찔린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토크마사에게 이용당했다 한들 이 남자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실행범이 너라는 건 빈민촌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마를 잃고 머리끝까지 분노한 사람들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좋을걸. 조금 위협을 가하자 놈은 망가진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고문실로 토크마사를 옮긴 뒤 고문 준비를 마쳤다. 뜨거운 물을 뿌리겠습니다. 그만 퍼질러 자고 일어나. 왜 이런 놈들은 차는 얼굴만 봐도 짜증이 치솟을까. 버러지나 다름없는 꼴을 한 토크마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나? 나 토크마사 리조트의 사장이란 말이다. 웃기는군. 부정과 범죄로 키운 회사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신조다. 넌 욕망의 눈이 멀어 타인을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 무슨 소린가? 난 모르는 얘기세. 놈이 시치미를 뗀 순간 루카와의 강력한 발차기가 날아들었다.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시침에 때면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일격을 맞은 놈은 도망치지 못할 걸 예상했는지 내가 빠진 건물이 뭐라고? 겉모양이 쓰레기면 안에 사는 것들도 쓰레기 나고자들이겠지? 뭐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 처분했단 말씀!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말이야! 죄를 뉘우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모양이라니. 이 남자는 근본부터 썩었다. 이런 놈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건 허튼 짓이었다. 쓰레기는 어느 쪽인지 똑똑히 알려주지. 루카와! 네, 선생님. 준비 마쳐놓았습니다. 준비해둔 기자 앞으로 놈을 질질 끌고 간 나는 소의 배 부분에 설치해둔 해치로 놈을 던져넣었다. 우와! 널 위해 특별히 개량한 물건이다. 내부에서 놈의 끔찍한 비명이 메아리쳤다. 이건 악명 높은 고문기구인 팔라리스의 황소를 개량한 것이다. 나가! 움직인다! 우선 소의 내부를 통 형태로 만든 후 안쪽에 가느다란 침을 쫙 깔아두었다. 그 다음 고출력 모터로 내부를 회전시켰다. 우와! 뜨거! 내부에 침을 박아놓고 돌리면 피부가 쉽게 벗겨지겠네요. 그렇지. 전열에 의해 통하는 물론 침 하나하나가 뜨겁게 달궈진 상태.
오리지널 버전은 죄인의 불로 구워 표피를 벗겨내지만 이건 가열된 침에 피부와 살점을 도려내도록 설계됐다. 황소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올 무렵 안에서는 비명과 다른 외침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피해자들한테도 사과드릴게요. 어지간히 고통스러웠는지 상당히 고분고분해진 모습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무슨 소리지? 쓰레기는 소각 처분해야 하지 않나? 전 쓰레기가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만 구안무치라더니 딱 그 짝이다. 네가 쓰레기가 아니면 뭐지? 우리가 보기엔 존재해서도 안 되는 오물인데 불타 죽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죽어라. 그로부터 3시간 뒤 도쿠마사는 고통 속에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공사는 아주 순조롭다네. 다들 두 팔 갈아붙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긴 건설 전문가가 많으니까요. 일을 마무리한 뒤 나도 사비를 들여 하마야를 재건하기로 했다. 하마야 사장님, 장로님, 스승님까지 나는 이곳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받았다. 사장님, 사모님, 하마야는 쭉 이어질 겁니다. 이건 추억이 깃든 장소를 잃고 싶지 않은 나의 고집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